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이 보이는 방송 시작합니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마을이 보이는 방송,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 이야기 보따리의 박정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형희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 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네요. 6월은 조금 더 해가 길어지고 나무와 숲에 녹음은 짙어지지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진 않아도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형이 DJ님, 6월은 마주하면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니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결과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게 돼요.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든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아간다 하지요.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마음을 잘 간직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입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형이 DJ님,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일 등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달이지요. 네, 맞아요. 호국 보훈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인 호국과 그러한 공헌에 보답한다는 의미의 보훈이 합쳐진 말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들의 공헌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네, 첫 번째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날이지요. 두 번째 6월 25일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 전쟁을 기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약 3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남한 사상자만 150만 명에 이르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과 북의 분단은 계속되고 있지요. 세 번째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오전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남북 사이의 해전입니다. 1999년 6월 15일 발생했던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해전으로 총 6명이 전사하고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요. 오늘의 이야기 우리 형
6.25 전쟁으로 형을 잃은 아우의 이야기입니다. 참혹한 상황에서 우리 형의 가족들이 고스란히 겪었던 전쟁의 두려움과 아픔을 그렸지요.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새해가 되어 나는 10살이에요. 형은 나보다 12살이 많고 동생은 이제 4살입니다. 나는 형을 참 좋아해요. 형은 나한테 아주 특별하니까요. 내가에 얼음이 꽁꽁 얼었어요. 형은 아침부터 썰매를 만드느라 바쁘게 움직였지요. 쓱싹쓱싹 강목을 잘라 판자를 얹고 탁탁 톡톡 못을 박아 뚝딱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영석아,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아. 이거 봐봐. 우리 형이 다 만들어준 거야. 멋지지? 우리 형은 무엇인들 잘 만드는 그런 마법사 같은 형이에요. 친구들은 나를 몹시 부러워했어요. 나는 오늘도 장해간 형을 기다립니다. 해가 산 너머로 꼴딱 넘어가고 밤하늘에 총총 별이 떠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문을 빠끔히 열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살인문 밖을 내다봅니다. 아유, 길도 미끄러운데 별일 없겠지요?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니 걱정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춥고 졸려서 나도 방문을 닫았습니다. 영석아, 영석아. 형아. 형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형은 내 손에 눈깔 사탕을 쥐어주었어요. 딱딱한 눈깔 사탕을 얼른 입에 넣고 굴렸더니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퍼졌어요. 옆에 누운 형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석아, 형이 어디 멀리 좀 다녀오려고 해. 형, 어디 가는데? 너도 나중에 형처럼 건강한 청년이 되면 갈 거야. 영석아, 형 말 똑똑히 들어.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동생 잘 돌보고 있어. 그럼 형이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나는 고개를 2번 끄덕이며 형의 기다란 팔을 베고 다시 잠이 들었지요. 다음날 형이 짐을 챙겨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형은 어머니, 아버지께 큰절을 올렸어요. 그래,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다녀오너라. 아버지는 형의 2손을 힘주어 잡았지요. 엄마, 왜 울어?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부디 몸 건강히 잘 계세요. 어머니는 젖은 손을 하염없이 흔들었습니다. 형아, 잘 다녀와. 나는 멀어져가는 형을 멍석걸 불렀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봄 기운이 살랑거립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하고 썰렁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군부를 지피고 쇠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겨우내 몸이 점점 통통해졌어요. 4살 배기 동생은 어머니 치마폭에만 매달렸습니다. 내가 형디만 졸졸 따라다니던 것처럼 동생도 귀찮게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어머니가 힘든 표정을 지었지요. 나는 형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동생 손을 꼭 잡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영덕아, 이리 와. 형이랑 놀자. 영석이는 형이 그랬듯이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앞산에 연분홍 진달래가 피었어요. 뒷골에도 빈터에도 온통 분홍 색깔이 깔렸습니다. 영석이네 집에도 봄이 활짝 피었어요. 엄마가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아버지는 새끼줄에 푸른 솔가지를 엮고 대문에 걸었지요.
나도 이제 동구처럼 여동생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어머니도 웃고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며칠째 마을이 시끌시끌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여보, 뭔 일이에요? 글쎄 말이오. 서울은 시방 지금 난리가 났다네.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폭탄이 쏟아지고 서울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다네. 그럼 시방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군대 간 우리 어머니는 어떡한데요? 어머니는 숨이 막히는 듯 주먹진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형이 군대에 갔다는 것을요. 나도 어머니 곁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줄지어 걸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 고산들을 지나 깊은 산 속에 둘러싸인 학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아저씨네 집으로 갔어요. 나는 어딜 가든 동생을 꼭 데리고 다녔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과 들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 비행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녔고 폭격기다! 어서 피해! 독산마을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동생 손을 꼭 잡고 큰 바위 밑으로 잽싸게 피했지요. 개음이 날 때마다 몸을 너무 움츠려서 힘이 다 빠졌어요. 영도가 이리 와. 괜찮아. 형이 안아줄게. 형이 그랬던 것처럼 영석이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인민군과 한편이 된 사람들이 찾아와 논과 밭을 내놓으라고 하고 가을에 수확한 양식도 가져갔습니다. 전세가 바뀌어 군인과 경찰들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지만 인민군을 잡는다고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낯선 군인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부대가 평양 쪽으로 이동할 때 박영만 상병이 저에게 이걸 부탁했습니다. 군인은 형이 남긴 비망록을 전해주었지요. 그럼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영서가, 영덕아 보고 싶다고 만나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시라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벤초 끝에 푸른색 잉크를 묻혀 써내려간 형의 마음을 끌어안고 나는 밤새 울었어요. 우리 형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 형 전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굉음과 함께 시작된 한국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난 뒤에야 멈추었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무사히 돌아왔다던 우리 형. 당시 20살 갓 넘은 청년이 우리 형은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운 전쟁 속에서 형은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리고 형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힘든 시간을 견뎠을까요? 다시는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애국정신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송창식의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참 제가 7살 때 6.25를 겪었는데요.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저 산골 마을로 피난을 가고 대포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면 숲속으로 모두 숨었어요. 그 조용할 때는 그 마을에서는 대고무 할머니 집으로 피해 있었고 그곳에서 잠도 자고 달밤에는 마당에서 놀기도 했어요. 어른들은 우리 집이 안전한가 하고 20여리 떨어진 집을 몰래 다녀오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이 DJ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래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매주 1회씩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며 매주 재송출과 생명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주민분들의 다양한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게스트 참여를 신청받습니다. 함께 즐거운 라디오를 만들어 봐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생명복지관에서는 6월 20일 호국 보훈의 달 기념 캠페인을 앞두고 보이는 라디오 사연 접수를 진행합니다. 순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군인, 경찰, 소방관, 국가요공자 분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6월 9일까지 보내주세요. 복지관 1층 봉공 이야기 창구와 로비 2층 사무실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형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얼의 바람기억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나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저는 박성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커버린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